안녕하세요. 엘사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Autism Recovery, A Manual for Parents라는 책에 대해서 정리한 것들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이 영어로 되어 있는 데다가 전문 용어나 의학 용어가 너무 많아서 읽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오래 거의 한 달 걸려서 읽은 것 같은데 정말 페이지가 다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모두가 이렇게 읽어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하루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책이 보니까 지금 챕터 5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챕터씩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챕터 1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저자는 자폐 치료를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비유가 무척 공감이 갔습니다. 한번 그대로 번역해 볼게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건 쉽지 않다. 지식, 계획, 경험, 결단력, 끈기, 투지, 실행력이 필요하다. 자폐 치료도 이와 같다. 경험 많은 셰르파가 동행하면 힘들어도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수 있듯이 자폐도 매뉴얼을 잘 따르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이 옵티멀 리커버리를 이루는 데는 믿을 만한 공식이 있다고 하면서 이 책에 쭉 그 공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공식의 첫 단계는 바로 베이스 캠프를 차리는 건데요. 자폐 치료의 베이스 캠프는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최적화시키는 식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내내 이 식단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사도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 망가진 상태라 저도 이 곰팡이균들, 나쁜 균들을 없애버리는 항진균을 해보고 싶었고 또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여기에 항진균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주장과 논리가 잘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이크로바이옴을 개선시키려고 항진균을 하는 경우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개선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치료를 늦추게 된다. 나쁜 곰팡이균을 죽이는 요법은 곰팡이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생물막을 형성하게 한다. 위험 상황이 되면 나쁜 균들은 약물을 피해 표면에 붙는다. 그리고 끈적끈적한 분비물을 내뿜어 다른 균들을 달라붙게 한다. 거기서 다른 균들에게 정보를 공유받아 균을 더 다양하게 하고 약물로부터 살아남는 방법을 습득한다. 생물막은 그 균들을 숨겨주고 강하게 해주는데 균들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생물막은 더 두터워지고 균들은 더 강해진다. 항진균은 어쨌든 순간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치료를 더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폐 회복에는 절대적인 시간과 부지런한 인터벤션이 필요한데 며칠, 몇 주, 몇 달 안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회복되고 기능이 최적화되기 위해서는 몇 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폐 아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 것인지가 나오는데요. 근본적인 어려움은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그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손상되거나 없어졌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촛불을 입으로 불어서 꺼야 한다는 건 알지만 몸이 그렇게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고. 그래서 호로 보라고. 바람을 자기 자극 행동을 멈춰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안 할 수 있는 건지를 모르는 거고, 자기의 머리, 자기가 아는 걸 따라주지 않는 어떤 컨트롤할 수 없는 몸 안에 갇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폐 아이들에게 회복이란 그 아는 것을 할 수 있게끔 그 연결 다리를 재건해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폐에서 회복된 아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그 사이에 다리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알아도 해낼 수단이 없었던 겁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어떤 행동이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당황시키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지 않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이 저자는 자폐는 정신건강의 영역이 아니고 생의학 영역이라는 건데요. 자폐 아이들은 대부분 변과 수면 문제가 있잖아요. 엘사도 그랬는데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소화와 수면 문제가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폐는 정신건강 문제라고들 이야기하죠. 정신건강 문제인데 왜 만성적인 설사나 불면증이 나타나는 걸까요? 소화와 수면 문제가 개선되면 아이들과 그 가족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증진됩니다. 운동 기능이 좋아지면서 언어와 사회적 능력이 좋아집니다. 감각 문제가 줄어들면서 부정적 행동, 자해, 자기자극 행동이 좋아집니다. 건강한 대사,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 회복을 위한 가장 빠르고 성공적인 길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챕터 2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